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가끔 옷이나 손에 흙이 묻으면 재빨리 털어내기 바쁘죠. 하지만 흙은 모든 식물을 키워내고 물을 걸러내고 먹이 사슬의 영양분을 순환시킵니다. 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생물들도 살아가고 있는 걸 확인하죠. 오늘은 세상 모든 생명의 시작인 흙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찔레 10종입니다. 장미를 닮았지만 장미는 아니어서 들여다보면 찔레인 경우가 많죠. 정확히 말해보자면 찔레 장미입니다. 장미 예쁜 건 다들 아시지만 찔레꽃도 이렇게 예쁜 거 알고 계셨나요? 찔레꽃은 장미목,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색 꽃입니다. 찔레나무라고도 부르죠. 계곡이나 산기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으며 노지 활동도 가능합니다. 찔레꽃은 햇빛 좋아합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 대부분이 햇빛이 필요하죠. 찔레 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이렇게 피워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조량이 확보되어야 하죠. 양지나 반양지에서 키워주세요. 집에서 찔레꽃 키운다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키워야 하겠죠.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화분을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찔레 물주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찔레는 물을 좋아합니다. 건조하면 잎끝이 갈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물주기에 신경 써주세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꽃에 직접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꽃에 물이 묻어 햇빛을 받게 되면 꽃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찔레 이외의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찔레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추위에 매우 강하죠. 노지월동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쉽게 동해를 입지 않죠. 찔레 장미는요,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잘 견뎌내고요. 영하 10도에서 15도 이하로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다년생 노지 월동이 되는 꽃을 원하신다면 찔레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죠. 찔레는 성장이 빠른 편에 속합니다. 겨울이 되면 휴명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지에서 키울 때 따로 분갈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집에서 화분의 찔레 장미를 키우는 경우에는 분갈이가 필요하죠. 화분의 뿌리가 가득 차게 되면 성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꽃눈 역시 잘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꽃 보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찔레꽃 분갈이 방법은 기존 화분보다 약 한 치수 큰 화분을 준비하고 통기성을 고려해서 마사토와 배양토의 비율을 7:3 정도로 해서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화분에 옮겨 심을 때에는 오래된 뿌리나 병든 뿌리는 제거해주는 게 좋죠. 찔레는 번식이 잘 되는 식물입니다. 주로 삽목, 포기 나누기 등 분주 번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에도 강하죠. 개발선인장입니다. 잎마디 끝이 뿔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죠. 꽃의 모양과 식물의 줄기가 꽃게의 앞발을 닮아 개발선인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 효능이 있고 밤에 산소를 뿜어내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물은 직접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는 것보다는 저면 간수로 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개발선인장은요, 1년 동안 2번의 휴식기를 가집니다. 개화 후 2달과 장마철에 물을 적게 주면서 휴식기를 가지게 하면 꽃이 잘 피게 됩니다. 심홍수몽입니다. 꿈에서 볼까 말까한 꽃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꽃을 보기 힘든 히말라야의 고산식물입니다. 줄기는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단풍이 지게 됩니다. 건조와 추위를 견디며 묵은 가지마다 꽃을 달게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사이즈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붉은 여우꼬리 풀입니다. 원산지 인도,
동남아시아, 북미 남동부라고 하네요. 식물의 정식 명칭은 아칼리파 렙탄스이며 빨갛고 통통한 풀이 여우꼬리 같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붉은 여우꼬리 풀은 줄기 끝에서 나온 긴 꽃자루에 붉은색 원축꽃 차례가 차례로 달려 있습니다. 다소 실 같아도 빽빽하게 달려 있고 먼지털이처럼 긴 원통형을 가지고 있죠. 레위시아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쭉 꽃을 피워주고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겨울에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꽃색이 다양하고 화려하죠. 개화 기간도 긴 편입니다. 다소 다육질의 잎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꽃에 비해서 잎 모양이 대조적으로 눈에 띄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꽃말은 치유입니다. 고온 다습에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고 추위에는 어느 정도 잘 견디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너무나 빨리 품절되어서 다시 들여온 갯모밀입니다. 동글동글한 꽃이 귀여운 지피 식물이죠. 지피 식물로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가 매우 빠르게 번식하여 잡초 대신에 잡초를 방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하 17도에서도 노지 월동까지 가능합니다. 때문에 또 추천드리는 이유겠죠. 사질 양토에서 점토까지 다양한 토양 유형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갯모밀은요, 지면을 덮는 상록식물입니다. 호주 매화입니다. 고향 원산지가 호주 지역으로 확인이 되고요. 상록 관목식물입니다. 호주 매화의 꽃의 크기는요, 작고 귀여운 편에 속하고 잎의 크기 역시 작습니다. 모양이 약간은 바늘을 닮았죠. 호주 매화 햇빛 좋아합니다. 흙은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선호하죠. 화분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화분 아래로 물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잘 확보해 주세요.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모든 식물이 그렇겠지만 뿌리가 썩을 수 있죠. 또 하나의 앙증맞은 꽃이 예쁜 왁스 플라워입니다. 드라이 플라워로 만들어서 각종 식물 소품을 만들기도 하죠.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로 솔나무 같은 잎사귀의 매화와 비슷한 꽃을 옹기종기 맺어서 순 우리말로는 솔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꽃은 실제로 보면 약간 두툼한 감이 있죠. 가을 향기 가득한 식물 하면 국화 아닐까요? 국화는 정말 빠질 수 없죠. 5가지 색상의 국화 가득합니다. 빨간빛, 노란빛, 그리고 분홍빛, 연분홍빛, 연노랑빛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화과의 다년생 식물로 햇빛은 양지에서 반양지까지 무난하게 자라납니다. 생육 적절한 온도는 15도 정도고요. 최저 5도까지도 자라낼 수 있어요. 국화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면 좋죠. 특히 꽃이 피어있는 가을의 시기에는 더 많은 양의 물을 요구합니다. 배수가 좋은 흙에 심어서 뿌리의 가습을 방지하면서 예쁜 꽃 오래 감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내에서 키우더라도 저온을 겪게 하는 것이 꽃는 형성에 더 좋습니다. 비료도 많이 올려주면 좋은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비료해주는 게 좋죠. 겨울에는 시들지만 뿌리는 살아있어서 노지 월동 가능하게 다음에 또 꽃을 보여줍니다. 국화의 꽃말은 고귀함이라고 합니다. 예쁘게 피어나는 꽃이 고귀한 자태를 뽐내주는 것 같죠. 잘 어울려요. 국화는요, 차로 만들어 먹기도 하잖아요. 그 향과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국화의 번식은 일반적으로 씨앗 파종, 포기 나누기, 삽목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삽목하는 시기는 언제든 상관없으나 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4월부터 6월 정도에 해주어야지 9월부터 11월 지금과 같은 가을에 꽃 구경을 실컷 할 수 있죠. 9월도 삽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5월과 6월에 많이 하고 그때가 성공률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꽃이 핀다 해서 동남천입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가지 끝에 몽글몽글 노란 꽃이 모여 피어납니다. 공기 정화 식물이고 베란다에서 월동 가능합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아서 남천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인디언벨 베고니아입니다. 굵은 식물로 뿌리 건조하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간수 이후에 흙을 적당기간 말려줌으로써 뿌리와 구근이 썩지 않도록 하는 게 좋죠. 여름나기와 겨울나기 신경 써주시면서 키워주세요. 18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잘 자라나고 겨울에는 10도 내외를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구근이 썩지 않도록 통기성이 우수한 환경에서 키워주시고 겨울에는 구근과 식물 얼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아름다운 앵초들입니다.
앵초는 전체적으로 꽃이 동글동글하면서 이쁘죠.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작고 귀여운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고 겹꽃으로 피어나는 발레리나 앵초입니다. 앵초는 기본적으로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빛이 부족하면 꽃색이 아름답게 물들지 않죠. 또한 꽃이 많이 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햇빛 가득히 보여주세요. 실내에서 키우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실내 온도가 높으면 꽃이 빨리 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더운 날씨보다는 약간 베란다에서 서늘하게 키워주는 게 좋죠. 통풍 역시 잘 되면 좋습니다. 빛을 많이 받고 온도가 적당하면 꽃대 안쪽에서 몽글몽글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꾸준하게 꽃이 나오기 때문에 풍성하게 가꿔볼 수 있습니다. 앵초의 물주기는 흙의 마른 상태와 잎의 처짐 상태를 보아주세요. 수분이 부족하지 않으면 잎이 초록색이고 탱글탱글하게 서 있죠. 물을 줄 때에는 잎과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유념해주세요.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저면 간수 해주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꽃이 피어 올라오면 꽃이 피는 동안에는 비료 챙겨주셔도 됩니다. 다른 성분보다 인산이 많이 필요한 앵초이기 때문에 인상 비율이 높은 비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력이 좋고 유기물이 많은 토양을 선호합니다. 화분에서 재배할 때 퇴비로 분변토를 섞어주셔도 되고 마사토나 펄라이트, 질석 훈탄 등 배수력 좋은 흙을 다량으로 섞어주셔도 됩니다. 영국 앵초는 품위와 격식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리큘라 헐스트와 같은 야생종을 교배하여 만들어진 품종으로 화려하고 독특한 배색 무늬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품위와 격식이 바로 꽃을 보면 느껴지실 겁니다. 영국에 정착해서 많은 품종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랑을 받아온 앵초입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고 야생에 적응을 하면 사계절 걱정 없이 노지에서 성장 가능한 식물이 바로 수국입니다. 수국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을 받는 양이 되겠습니다. 광도가 높은 경우에 꽃을 많이 피우고 개화하는 시기도 빨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기성입니다. 실내에서 기르신다면 통기성과 광도를 신경 써줄 필요가 있죠. 물을 주는 방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주 1, 2회 겉흙이 마르면 주시고 여름에는 거의 매일 주셔야 됩니다. 수국은 잎의 처짐으로 목이 마름을 아주 잘 표현해냅니다. 때문에 잎이 처져 있을 때에는 저면 관수시켜주는 것도 좋죠. 나비가 하늘하늘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하면서 피어나는 것이 수국의 매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국은요, 가을에 꽃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함부로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꽃이 지고 나서 가지치기 해주는 게 맞죠. 자스민 차 좋아하시나요? 저는 자스민 차도 좋아하고 향도 너무 좋아합니다. 차이니스 자스민도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꽃의 향기를 맡고 싶으신 분이라면 요즘 시기에는 은목서와 차이니스 자스민 추천드립니다. 좋은 향기만큼 꽃도 앙증맞고 예쁘죠. 지금처럼 꽃이 피어있는 시기에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은은한 꽃향기도 맡아보세요. 가을과 겨울 하면 동백을 빼놓을 수가 없죠. 동백 여러 종류 보여드리고 키우는 방법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동백 분갈이 할 때 부엽토 3에 펄라이트 1, 모래 등을 1 정도 넣고 훈탄도 조금 넣어서 분갈이 하곤 합니다. 부엽토에는 낙엽 등이 들어있는 흙이라서 영양이 많죠. 펄라이트는 보면 고온에서 돌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물 빠짐이 잘 되게 도와줍니다. 펄라이트 대신에 마사토를 섞어도 괜찮죠. 무게를 주고 싶을 때는 마사토를 넣어주시고요. 화분을 조금 가볍게 만들고 싶을 때는 펄라이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력과 보수력이 모두 좋게 만들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더라고요. 훈타는요,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뿌리 발육을 도와주고 곰팡이로부터 뿌리를 방지해주고 예방해주기 때문에 섞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동백은 약간 선선한 정도의 따뜻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낮은 온도도 잘 견디는 편이죠.
너무 영하로 뚝 떨어지면 안 되고 이듬해 꽃을 보기 위해서는 꽃눈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0도에서 5도 정도로 관리해 주는 게 좋죠. 4주 이상 저온에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자연 상태의 동백꽃은 위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지만 집에서 키울 때에는 그러한 온도가 연약한 꽃잎에 냉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세요. 장소를 바꿔줄 때에는 너무 급격한 온도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서서히 온도를 내려주시거나 올려주시는 게 좋죠. 안에서만 키우다가 갑자기 겨울에 밖에다 내놓거나 갑자기 안으로 들이기보다는 서서히 온도차를 줄여주시면서 온도 변화를 겪게 하는 게 좋죠. 동백은 빛을 좋아하지만 열에는 약한 편이기 때문에 여름철의 뜨거운 햇살을 피해주는 게 좋죠. 겨울에 최대한 양지에서 하루 종일 햇빛을 받게 하고 여름철에는 아침에만 빛을 받거나 차광된 반양지에서 키우는 게 좋고요. 늦봄과 초가을처럼 약간 더울 때는 오후 햇빛을 피하고 오전 햇빛을 충분히 받게 도와주세요. 새 가지가 나왔을 때에는 빛을 너무 받으면 축 처지거나 새 잎이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주의해 주세요. 물은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줘야 하는 게 헷갈린다면 화분 위에 2-3cm 깊이의 흙을 손으로 만져봅니다. 물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물을 충분히 주면 되겠죠. 동백은요, 사실 물이 많아도 적어도 잘 적응하는 편이긴 합니다. 동백은 기본적으로 해양성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물 주기보다는 공중 습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틈날 때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백화등은 꽃도 예쁘지만 향기도 좋아서 햇볕이 잘 드는 실내에서 키워볼 만한 화초 되겠습니다.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 열대아시아에서 서식을 하게 되고요. 크기는 10cm에서 3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산지, 습지에서도 잘 자라나요. 잎은 이렇게 마주나며 자라고 톱니가 없이 가장자리가 깔깔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꽃은 아담하고 귀엽게 나타납니다. 네팔 요정입니다. 다양한 빛깔의 색깔을 가진 만병초 꽃이 있습니다. 서늘하고 습한 공간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초여름이 오면 희거나 옅은 분홍빛 꽃을 피워내기도 하고 주황빛 꽃을 피워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상을 보여주죠. 다만 한여름에 직사, 광선은 피해주세요. 여름에 너무 강한 빛을 오래 받지 않도록 유지해주시고 25도 이상 오르지 않는 공간에서 반그늘에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문제없습니다. 물은 역시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는 게 좋습니다. 샤워기로 잎까지 충분히 적셔가면서 화분 밑에 배수 구멍에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주시면 됩니다. 잎에 물이 닿아도 상관이 없는 식물입니다. 오히려 이 식물은 더 좋아할 겁니다. 먼지가 씻겨져 내려가면서 잎의 호흡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공중 습도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절한 가지치기와 시비는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죽거나 병든 가지,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병충해 피해를 입은 가지는요, 즉시 잘라주시고 꽃이 진 후에 꽃자루도 잘라내주세요. 이듬해 꽃는 형성에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영양분 손실을 막아줄 겁니다. 철화는 내한성이 강해서 화분에 심어도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삽목이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시켜주실 수 있고요. 분홍색의 예쁜 꽃이 피어나요. 개화기는 3, 4월로 알려져 있지만 실내에서 키운다면 한겨울에도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반그늘의 환경에서 키워주시면 좋죠.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제라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라고림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식물로서 남아프리카 일대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우리가 창가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꽃으로 페라고림과 제라늄을 부르고 키울 수 있겠죠. 제라늄은요, 기본적으로 1년 내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하고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여름에는 통풍이 잘 드는 창가 근처에 두고 물 관리를 신경 써주시면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공간이 알맞은 게 우리가 가정의 베란다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베란다에서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환절기에는 선선한 바람도 불고 따뜻한 햇볕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나죠. 이러한 환경은 제라늄의 꽃색을 선명하게, 제라늄의 잎의 무늬를 더 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라늄을 들이셔서 키우기 시작한다면 줄기와 꽃이 모두 튼튼하게 자라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예쁘고 성장하기 좋은 시기라 할 수 있죠. 여름철에는 너무 더워서 못 주었던 비료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삽목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분갈이와 삽목도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식물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 물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제라늄 물을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낮에 온도가 높은 날에는 햇빛이 약하게 진 오후에 물을 주시면 좋고요. 물을 줄 때에는 잎과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서 보셨던 진달래과 식물들이 잎으로 물에 샤워를 해주면 좋았던 것과 반대되는 일이죠. 겨울이 오게 되면 일조량이 적어지고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꽃이 잘 피다가도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잎이 떨어지기도 하죠. 실내에서 창문을 거친 빛을 받다 보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중순이 넘어가고 햇빛의 양이 많아지면 제라늄도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철에는요. 비료 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겨울 추위가 남아있거나 햇빛이 강해져 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 시기에는요. 실내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오면 모든 식물이 힘들어하는 계절인 여름이 되겠죠. 꽃잎의 색상이 변화하면서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뿌리가 제대로 영양분 흡수를 잘 못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에는 되도록 분갈이 해주지 않는 게 좋겠죠. 제라늄의 분갈이는 여름철을 피해서 봄과 가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배수에 도움이 되도록 마사토나 펄라이트를 넉넉하게 넣어서 식재해 주시면 토양의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라늄은 습도가 높은 걸 좋아합니다. 봄, 가을, 겨울 날씨의 습도 딱 좋아하죠. 너무 습한 여름철 환경에만 가습을 주의해 주시면 될 정도로 습도에 예민함이 없습니다. 제라늄이 좋아하는 쾌적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하거나 서큘레이터 이용해도 좋습니다. 공기 흐름이 제한적인 곳이라면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언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입니다. 저는 화분에 비해 식물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하거나 뿌리가 화분 밑으로 뚫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제라늄은 적지만 다른 야생화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때 또 분갈이 해주면 좋죠. 또한 흙의 표면이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흙이 영양분을 다 했다고 판단해도 되면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흙을 새로 교체해주는 거죠. 또한 흙이 평소보다 빠르게 마른다고 느껴지시는 경우 역시 분갈이를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반대로 평소보다 물을 주었을 때 흙이 잘 마르지 않는다고 느껴지셔도 분갈이 시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분갈이를 소형 화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분갈이 해줄 때가 온 거라고 판단해 주셔도 되고요. 대형 화분의 경우에는 분갈이 하고 나서 1, 2년이 지난 경우에 또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을에 식재하기 좋은 식물 보여드릴게요. 데이 릴리 원추리입니다. 하루 백합이라고도 불리며 시중에서는 관상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이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생종이 있고 개량종은 190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품종별로 꽃의 크기와 식물체의 크기도 제각각이죠. 하나의 꽃송이의 개화 기간은 짧지만 꽃송이가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길게 감상 가능합니다. 번식력도 좋아서 초보자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식물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색깔의 스트랩토 카레푸스 친구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색상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요즘입니다. 꽃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희귀성 번식 난이도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른데요. 낮은 가격부터 높은 가격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반려식물이 되기 너무 좋죠. 내가 사랑을 주는 만큼 이렇게 예쁜 꽃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키우는 야생화도 좋지만 나를 위한 동반자 같은 식물이 하나 있어도 마음이 많이 든든하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달린 식물을 보고 있다 보면 우리의 손발이 머뭇거리기 쉽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내가 실수로 잘못을 하거나 망치면 어쩌지? 내가 일거리만 늘리면 어쩌지? 하는 잔 걱정들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꽃이 예쁠수록 이런 걱정은 잊어버리도록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실수를 해도 서툴러도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식물을 키우는 거지 식물이 나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은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식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은 정원사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스트랩토카르푸스 어떻게 하면 예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잎이 타지 않도록 직사광선같이 진한 햇빛은 피해서 창가같이 부드러운 햇빛이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면 좋습니다.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키우게 된다면 꽃을 위해서 식물 등을 사용해도 좋죠. 물은 겉흙이 아닌 속흙까지 모두 말랐을 때 미지근한 온도로 관리해 주시면서 깨끗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나 잎에 물이 닿지 않게 저면 관수해 주는 것도 방법이죠. 키우는 환경의 온도차가 커지면 잎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준 후에 잎들이 통통할 때까지 건드리지 말고 변화를 받아들여 주세요. 겨울철에는요, 동해 방지를 위해 최저 5도 정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상도 괜찮아요. 시든 꽃들은 제거해 주시면 새로운 에너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다른 에너지가 다른 꽃과 다른 잎들에게 갈 수 있죠. 분갈이를 하게 되면요, 몸집보다 지나치게 큰 화분에 해주지 말아주세요. 화분이 너무 지나치게 크게 되면 물을 주고 나서 물이 빠르는 속도가 느려져서 가습이 올 수 있습니다. 물 빠짐 좋은 토양에서 예쁘게 식재해서 꽃이나 새순 올라오는 시기에 비료를 챙겨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잎이 노랗게 변하고 꽃이 떨어지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식물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죠. 이외에도 화분에 심겨져 있는 스트랩토카르푸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꽃 한번 감상해 보아요. 크리스마스 로즈는 다양한 색감과 모양으로 인기 좋죠. 농원에는 3가지 종류의 크리스마스 로즈 있습니다. 키는 15cm에서 30cm 정도로 자라나고요. 꽃의 지름은 약 5cm 정도로 크고 잎도 무성한 편에 속합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 추위에 강하고 겨울에 꽃을 보여주죠. 여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반그늘의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 꽃의 간상가치 뿐만 아니라 식물체 자체가 인간에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황금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유카라는 의미로 황금무늬 유카라고도 불립니다. 컬러가드 유카는 상록성 단연초로서 높이가 100cm에서 200cm까지 자라납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잎이 아름답죠. 사랑초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종류 가득하죠. 사랑초는 언뜻 보면 동글동글한 잎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잎과 줄기가 다양하고 각양각색입니다.
보통 사랑초라고 하면 토끼풀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트 모양의 잎이 3개가 달린 게 일반적인 사랑초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초는 구근 식물로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갱이밥과에 속하는 사랑초는 옥살리스라고도 불리죠. 보통 갱이밥과의 식물들은 잡초와 같이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초 역시 꽃은 작고 여리지만 구근의 번식력이 정말 강합니다. 여리여리해 보이는 모습 속에서 강인함을 볼 수 있죠. 겉은 약해 보이지만 속은 강한 외유 내강의 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린 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사랑초가 오므리고 있죠. 사랑초는 빛에 예민한 식물입니다. 때문에 햇볕이 강할수록 꽃대를 쭉쭉 올려주면서 예쁜 꽃몽어리를 활짝 펴주죠. 반대로 해가 없거나 흐린 날씨에는 꽃몽어리가 오므라들 수 있습니다. 종자로 번식되기 때문에 포기 나누기나 줄기 꽂으려도 번식이 가능하지만 구근 번식도 가능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 놓았더니 이렇게 성장력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랑초를 많이 오래 키우다 보면 사랑초가 알뿌리처럼 작은 구근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금방금방 확인하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포트에 구근을 조금만 넣어주셨어요? 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화분에 심을 때 한 화분에 너무 많은 구근을 심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사랑초를 한 포트에 많이도 식재를 해봤는데 사랑초가 워낙 번식을 잘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포트에 많은 구근을 심으면 나중에 적절한 햇빛을 받지 못해서 통풍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꽃이 풍성한 화분을 갖고 싶더라도 시작부터 구근을 많이 심는 건 비추천합니다. 예쁜 사랑초 겨울 봄까지 쭉 보시다가 여름에 휴명기에 들면 구근 채취하셔서 가을에 식재를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구근 크기의 2배 정도 깊이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흙을 구근 두께만큼 차르륵 덮어주시고 흙이 마르면 물을 주면 싹 나기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싹은 2주 만에도 나기도 하고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싹이 나기 시작할 때 영양제를 주면 꽃을 피우는데 영양분을 줄 수 있습니다. 겨울에 꽃이 피는 동형종 사랑초가 이렇게 꽃을 피워내고요. 사랑초는 꽃이 피는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화 시기를 알게 되면 다른 종류로 화단을 구성해 보면서 사계절 꽃을 보는 노력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꽃 하나하나가 아름답죠. 캔디박스 처음으로 보여드리는데 여리여리하면서도 청순한 미모 물씬 풍겨줍니다. 새하얀 꽃이 눈을 닮아서인지 눈꽃이라고 불리는 이메리스입니다. 이메리스는 겨울 가을 꽃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죠. 겨울부터 초봄까지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향기가 정말 좋은 은목서입니다. 농원의 한쪽 구석에 놔도 향기로 인해서 어디서 나는 향기예요? 라는 질문을 받고 있죠. 아직 소품은 꽃이 피지 않았는데 대품의 경우에는요. 꽃이 만개해서 냄새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향기 가득한 식물입니다. 뾰족뾰족한 잎이 특징이죠. 목서라는 말이 나무 목자에 콧불소 서자를 붙여서 나온 이름으로 콧불소 가죽처럼 나무 껍질이 단단하여 생긴 이름입니다. 햇빛 가득하게 들어오는 창가 앞에서 줄기 사이사이 가득가득 피어있는 쌀이꽃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죠. 쌀이꽃의 개화 기간은 겨울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봄 한중간까지 꽃들이 바글바글 이어집니다. 초봄에 가장 화려하고 예쁘게 피어나는 보라쌀이, 분홍쌀이, 하얀 쌀이꽃들을 볼 수 있죠. 키우는 환경이나 장소에 따라서 늦봄이나 초여름까지 꽃들이 하나 둘 계속되기도 합니다. 개화 기간이 짧지 않은 식물이라서 꽃을 오래 피우는 식물 중에서 추천할 수 있죠. 또한 실내에서 인테리어 하기 좋은 식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꽃의 색에 따라서 줄기색도 다르더라고요. 붉은 쌀이는 붉은색의 줄기, 이렇게 하얀 쌀이는 하얀 줄기 가지고 있어요. 해변 국화입니다. 1920년대에 육종과 버베크가 4가지 국화를 교잡하여 만든 꽃이고 해변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이어 펜스테몬도 가을이 오니 단풍이 이렇게
손에 들고 보라색 빛깔을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우이엽입니다. 꽃대가 언제 올라오려나 했는데 한 개의 보트에서 이렇게 예쁜 꽃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소의 귀를 닮은 반딱반딱 빛나는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우이엽은 참 한결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 모습 오래 관찰 가능해요. 다양한 종류의 초롱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롱꽃은 화관이 호롱, 즉 초롱같이 생겼다고 해서 초롱꽃이라고 불립니다. 영어로는 campanula라고 얘기를 하죠. 초롱꽃은 하얀색, 자주색, 붉은색 등등이 있죠.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이 낮은 공간에서 자생을 하는 식물입니다. 일본이나 동부 시베리아 등에서도 잘 자라난다고 하네요. 초롱꽃은요, 초롱꽃 씨앗 보신 적 있나요? 아주 작죠? 깨알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이 씨를 받아서 심으면 번식이 아주 잘 됩니다. 잔 근성이기 때문에 땅 속에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위로 뻗어나오지 않아요. 땅 속 줄기로 번식을 잘 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초롱꽃의 꽃말은 감사입니다. 햇볕 좋아하고 옮겨 심기 해도 잘 자라나요. 리스본은 밝은 햇빛 좋아하고 건조한 상태 좋아합니다. 화분은 리스본 높이와 부피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너무 큰 화분보다는 딱 맞는 화분이 좋습니다. 솔잎을 닮은 모습이 매력입니다. 추위에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너무 따뜻한 실내보다는 5도 이상의 베란다를 선호합니다. 단정화입니다. 둠의 별꽃이라고도 불리는 단정화는 작은 꽃이 피어나서 귀여움을 주는 다년생 꽃나무 식물이 되겠습니다. 백정화라고도 불리죠. 단정화는 분홍빛, 백정화는 하얀 꽃이 피어난다고 구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겨울꽃 하면 시클라멘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화분입니다. 환기 잘 되게 해주시면 좋죠. 환기가 잘 되면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크라멘은 하나의 구근 식물입니다. 겨울철에 키우다 보면 봄에 구근을 따로 보관했다가 선선해지면 다시 심어 주어도 됩니다. 혹은 구근을 캐서 보관하지 않고 화분째 서늘한 공간에서 잠을 재우면서 보관을 해주셔도 됩니다. 시크라멘은요, 너무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꽃을 오랫동안 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흙이 속까지 마르면 물을 주는 거죠. 가뭄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잎에 살짝 처짐이 있을 때 물을 줘도 되더라고요. 가뭄에 강하지만 꽃이 피어 있는 시기에 너무 많이 물을 말리게 되면 꽃이 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힘이 없을 때 꽃에 물을 주면 좋습니다. 물을 줄 때는 잎과 구근에 물이 고이지 않게 저면 간수해 주시면서 물을 주면 좋죠. 시크라멘의 꽃말은 수줍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꽃이 피어나는 모양 때문일까요? 시크라멘은 꽃을 항상 아래로 피어나게 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때문에 수줍은 겸손이 아닐까 싶어요. 월동이 되는 시크라멘을 찾는다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지구엽초입니다. 키는 15cm에서 30cm 정도까지 성장하고 양지부터 반그늘까지 어느 공간이든 잘 성장을 합니다. 개화 기간도 길죠. 빈 공간의 커버나 그늘 정원, 바위, 정원 등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이 삼지구엽초 아닐까 합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고 별다른 관리가 없어도 아름다운 수영으로 쭉쭉 성장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고 촉촉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좋아요. 지금과 같은 모종포트에 있는 경우에는 분갈이할 필요 없이 성장세를 유지시키면서 키워주다가 식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내건성 역시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조한 환경에서도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다소 느려질 수도 있죠. 때문에 건조하게 키우는 것과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키우는 것의 장단점을 살펴보시면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삼지구엽초는 관상 가치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냉증과 중풍, 심신허약, 허리 통증, 무릎 통증과 같은 각종 통증 질환 등등 여러모로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을 지우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시든 잎이 생겨날 수 있는 시기가 요즘이겠죠. 이는 내년을 위한 자연스러운 자연현상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을 지내고 나서 삼지구엽초가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날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원에서 요즘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식물 중 하나가 튤립, 무스칼린, 크로커스, 알리움 등등 구근인 것 같습니다. 구근은 딱 요맘때 식재를 해주셔야지 내년을 위한 적절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구근 중에 오늘은 크로커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크로커스는 부활, 희망, 청춘을 상징합니다. 다년생 구근 식물로 유럽 남부와 소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내한성이 강하고 키우기 어렵지 않은 야생화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키는 약 10cm 정도로 아담하게 자라나요. 이른 봄에 꽃을 피우죠. 때문에 지금 식재를 해주어야지 구근에서 영양분을 받고 이른 봄에 꽃을 보시는 겁니다. 고결 아름다운 마음의 꽃말이 가진 몬타나 의아리입니다. 분홍색 꽃이 아주 예쁜 덩쿨 식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물 중 하나가 되겠죠. 몬타나 의아리는요, 분홍 꽃잎과 노란 수술이 정말 조화를 이루는 덩쿨 식물입니다. 조금 더 수영이 큰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보여드릴게요. 겹꽃으로 피어납니다. 역시나 고결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클레마티스 의아리 역시 의아리이기 때문에 덩쿨 식물로서 다른 물체나 벼룩을 붙잡고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테라스, 아치, 펜스 등과 함께 식재하기 좋은 소재가 되겠죠. 개화 기간도 길고 꽃이 다양하고 아름다워서 여러 가지 종류를 합식시키면 참 아름다운 꽃밭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크기와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클레마티스 의아리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이나 배수가 잘 되는 반음지 등에서 잘 자라나고요. 생명력이 강해서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내한성 역시 매우 강합니다. 노지 활동 가능해요. 정원이나 개인 정원, 카페 정원 등의 포인트로 식재하기 좋은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원에서 항상 진한 녹색의 잎을 유지하며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석화해입니다. 잣잎이 줄기에 촘촘하게 붙은 모습이 개성 만점으로 질리지가 않아요. 농원에는 한라 석창포, 철원 석창포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석창포 있습니다. 석창포는 난과 닮은 방향성 식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 선비들이 많이 아꼈던 고유 식물입니다. 석창포에 맺히는 이슬은 눈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약의 재료로도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호수나 연못가 근처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석창포 번식력이 좋고 생명력 역시 강해요. 풍노초 역시 토분에 식재를 해놓으며 앙증맞은 모습 덕분에 눈이 절로 가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되고요. 가습하지 않게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관리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꽃이 앙증맞게 피어있는 목노보단입니다. 상록 한목으로 높이는 120cm 정도까지 직립하면서 수직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꽃송이가 이렇게 앙증맞고 귀엽죠. 분홍빛깔과 보라빛깔이 같이 나타납니다.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많이 키웁니다. 화분을 분갈이 해주시면 예뻐요. 의아리 중에 가장 작은 의아리 상록 의아리입니다. 소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늘어지듯이 떨어지는 수영이 아름다워가지고 거리 화분에 많이 식재를 해놓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감속용담입니다. 높이는 생육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가지치기를 하면서 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굵은 수염뿌리가 사방으로 퍼져 나가듯이 자라나게 됐고 자루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사라세리아 벌레잡이입니다. 벌레잡이도 가을에 따라서 색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잎이 매력적인 설화 돌부채입니다. 잎마다 색깔이 변화하는 걸 느껴볼 수 있죠. 설화 돌부채는요, 분홍색이 앙증맞은 꽃을 보여줍니다. 야생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이 많이 가지 않고 생명력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연잎 양귀비도 모양이 독특하고 꽃이 청순해서 정원이나 화단에 식재를 해놓기 좋은 식물입니다. 연잎을 닮은 잎과 양귀비꽃을 닮은 하얀 꽃이 매력인 식물입니다. 유럽에서 온 반지꽃입니다. 반지꽃도 꽃이 풍성하게 피어나는 것이 참 예쁘죠. 또한 노지활동 가능하고 야생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수가 좋은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보라 샤프란입니다. 촉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샤프란 구근은요, 식물 자체도 예쁘고 향신료로도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가드너분들이 몇 년이고 계속해서 키워낸다는 향기별 꽃입니다. 블루 색상이 농원에 있는데 이 구근은요, 포기도 잘 나눠지고 번신도 짱짱 잘 됩니다. 꽃도 앙증맞고 귀여워서 어렵지 않게 한 포트 들여놓으면 계속 키워내실 겁니다. 누가 황금 터리플 아니랄까봐 가을 맞이해서 이발해줬는데 황금색의 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황금 터리플은요, 필리벤돌라 아울레오라고 하는데요. 밝은 빛을 보여서 아우레오 황금 터리플이라고 불립니다. 터리플은 생명력이 강한 편이고 양지의 건조한 환경 좋아합니다. 건조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화단, 마른 뚝, 제방, 초원, 비탈, 암석 등등 어디에서도 잘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가을과 겨울에는 묵은 잎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묵은 잎들 사이로 봄이 오면 새 잎이 쑥쑥 나타납니다. 고사리를 닮은 듯한 잎이 특히나 간상 가치가 높습니다. 스노우트리 은엽색의 꽃이 빛을 내죠. 데이지와 비슷한 노란 겹꽃을 피워냅니다. 벨벳 같은 질감의 은색 이파리가 아름다워서 다른 식물들과도 조화를 잘 이루죠. 잎을 말려 약재로도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대문자초 중 요즘 물이 오른 가을 부채입니다. 봄의 기가에 속하고 개화 기간이 길죠. 늦가을부터 봄까지 꽃이 피어들었다 반복합니다. 꽃말은 앙증 절실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문자초, 바위, 떡풀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잎의 모양이 큰 대자를 닮아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잎이 피어나는 걸 보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꽃 피우는 시기에는 알갱이 영양제를 한 티스푼씩 올려주곤 하죠. 한여름에 녹아내리지 않으려면 시원한 반그늘에 두면서 물을 자주 주면 좋아요. 번식이 잘 되므로 포기 나누기로 씻고 늘려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색상 점원 아이리스입니다. 봄에 100cm 정도로 자라나서 예쁜 꽃을 피워주죠. 형형색색의 점원 아이리스도 인기가 만점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노랑제비 이렇게 뿌리가 돌고 있네요. 노란제비는 노란색 꽃이 정말 매력적인 야생화로서 제비꽃과 유래는 같으나 색깔이 온통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 뿌리는 누구일까요? 금낭화입니다. 금낭화도 이렇게 모종포트에 식재를 해놓으면요, 쑥쑥 자라나서 새싹 나오게 되겠죠. 금낭화의 유래는요, 꽃의 모양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들어진 주머니를 닮았다 하여 금낭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금낭화를 함께 식재해주면 대비 효과를 주어서 정원을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죠. 자라나서 꽃을 보시면 알 겁니다. 꽃이 활짝 핀 모습과 움츠려 있는 모습, 완전한 하트 모양일 때 모두 개성 만점인 모습이죠. 이렇게 뿌리가 안쪽에서 잘 돌고 있습니다. 식물의 전체적인 자태가 유연하면서 수려한 모습으로 꽃만을 감상할 때도 아름답지만 식물 전체가 밸런스 있게 예쁩니다. 알프스 바람꽃 루블라입니다.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나는 생명력 강한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푸른 빛깔이 매력적인 에린지움 모종입니다. 노제 활동되는 단연초로 마른 꽃이 오래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8cm 묘목으로서 미나리목 미나리과의 한 속에 속합니다. 잎새에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무늬가 달려있죠. 자주색 꽃이 방망이처럼 뭉쳐 달린다는 뜻의 외성 자주꽃 방망이입니다. 산지의 풀밭에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풀로써 곱게 수직으로 뻗어 둥글둥글 꽃을 피웁니다. 노랑액의 낫달맞이입니다. 노지 월동 가능한 단연생 식물로서 도금양목 바늘꽃과에 속하는 식물로 미국이 원산지입니다. 달맞이 꽃은 밤에만 꽃이 피우지만 낫달맞이는 한낮에도 시들지 않고 꽃이 피어나요. 줄무늬가 뚜렷하고 잎 사이에 작고 앙증맞은 꽃을 피워내는 사랑스러운 야생화 줄무릇입니다. 백합과의 구근 식물로 추위에 무척 강해 노지 활동도 가능하고요. 구근 간의 번식이 아주 좋아서 키우기 좋습니다. 햇빛 잘 들고 통풍이 좋은 공간에 놓아주세요. 초롱꽃과의 수입 원예 식물 태청 숫잔대입니다. 미국이 원산지로 보통 미국 숫잔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레이트 로벨리아라고도 부르게 합니다. 신비감 가득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엽 색깔의 잎이 매력적인 화태떡쑥입니다. 지피식물로 활용하기 좋죠. 보슬보슬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줄기는 가로로 길어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매우 낮은 형태로 자라죠. 아로마 오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벨가못 오일도 향이 참 좋죠. 그런데 꽃도 예쁘더라고요. 식물 자체 본연의 모습과 오일까지도 매력이 만점인 벨가못 혼타스 퍼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